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양시장이 도널드 트럼프의 입김에 달려가지고 약간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침 대비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가지고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보다 0.09% 하락한 25,242포인트 2만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21% 내린 2,292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6% 빠진 5,6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했던 지수가 장중에 내림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죠.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한 뉴욕 증시가 오전 중에는 강보합권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 동력을 얻지는 못한 채 하락세를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고용지표 호조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했던 데 따라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후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법이죠. 도드 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무역이나 최근의 논란거리죠, 이민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따지자면 유가 약세로 에너지 업종이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부동산, 금융이 각각 0.6%, 0.3%가량 내리는 등 산업과 기술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업종별 등락폭은 1%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로버트 베어드에서도 조용한 하루였다 하면서 이날 하락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TCW 측에서도 증시를 움직일 특별한 소식이 없었던 데 따라서 이날 증시 모습은 랠리 이후에 쉬어가기 장세라면서 백악관의 정책 실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과 유가 움직임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 주가도 굉장히 엇갈렸던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100개 가까운 IT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시애틀 법원도 행정명령 집행 중지를 결정을 했고요. 법무부가 이에 효력 회복을 요청했지만 전날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죠. 애플과 페이스북은 각각 0.9%, 0.8%씩 상승을 했고 트위터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내려서 마감이 지어졌네요. 이번 주 후반에는 월트 디즈니 그리고 코카콜라 등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P 500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중에 3분의 2가 애널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쪽의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새 정부의 추가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잠시 멈춘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말은 빛 좋은 살구죠.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세금 삭감 그리고 기반시설 투자는 경제 성장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무역과 이민 정책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유럽 의회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가치 상승에 미끄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네요. 자, 채권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탈 펀드 매니저는 유럽 중앙은행, 일본의 양적 완화가 없으며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3.5% 오르고 미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면서 또 세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도 오는 5월과 6월 2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26.4% 그리고 49.4%로 반영을 했네요. 자, 유가적인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도 증시 약세에 영향을 미쳤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1.5% 하락한 배럴당 53.0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9% 내린 배럴당 55.72달러를 기록을 했네요.